안녕하십니까. 잘들 쉬셨는지요? 오늘 첫 시간인데 제 강의 시간에 제일 첫 번째가 컴퓨터, 그 다음에 사진, 그 다음에 영상으로 이루어졌는데 매번 이게 돌고 돌아요. 거기에다 조금 이제 에디션 시키는 건데, 컴퓨터를 하는 이유는 사진이나 영상을 하기 위해서 간혹가다 컴퓨터 고장이라든가 이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딴 이유는 없어요. 영상을 하다 보면은 컴퓨터가 갑자기 멈춘다든가 뭐 야간에 할 때에는 자기가 직접적으로 수리를 해서 이것을 프로그램을 깐다든가 뭐 빨리빨리 해가지고 그걸 하기 위해서 기초적인 컴퓨터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거고, 또한 컴퓨터를 해야만이 뭐 요즘 컴퓨터를 못 하시는 분은 없겠죠. 그렇지만 컴퓨터 속에 있는 프로그램을 구동하기 위해서, 그리고 데이터를 뽑아 가지고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인가, 이런 것 때문에 컴퓨터를 하는 거지, 괜히 뭐 여기에서 컴퓨터를 뭐 시간 낭비해 가면서 하는 저건 아니니까, 그냥 컴퓨터가 이렇게 구동이 되고 역사가 이렇게 됐구나 하는 것만 아시면 되고,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굳이 깊게 들어가 가지고 컴퓨터에 대한 거 계속해서 하면은 사람이 복잡해지니까 머리가 아주 복잡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간단한 기초 지식만 거의 하시고, 어떻게 조립이 돼 가지고 어떻게 해서 사용을 한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요즘에 예전에 나온 컴퓨터 중에서는 CPU가 386, 286, 386, 586 갖다가 듀얼 코어 뭐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 나온 것은 이제 10 제너레이션 뭐 이렇게 넘어가는데, 지금까지는 독보적으로 인텔이 거의 CPU를 지배를 해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많이 해요. 델이나 아니면은 뭐 예전에는 이 CPU 같은 게 인텔, 사이렉스 뭐 이렇게 세 회사로 분할이 뭐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분할돼 가지고 이렇게 시장을 장악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인텔이 지금까지 독보적인 그 위치에 올라가지고 했는데, 최근에 이제 인텔이 밀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네가 차세대 제품을 내놓으려고 하다가도 캔슬을 하고 다시 CPU를 다시 만드는데, 그래가지고 조만간에 이제 나오고, 요즘은 무역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이 IT 업종이 이 차세대 칩 같은 걸 거의다가 이렇게 대만에 있는 TSMC하고, 반도체를 TSMC하고 한국의 삼성 그리고 현대 이런 데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전 세계 글로벌을 이렇게 해줬는데, 공급을 해줬는데, 대만하고 중국하고 문제도 있고 한국하고도 약간씩 문제가 있지만, 지금 공급량이 딸리다 보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이득을 보는 거, 한국도 이득을 보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동차에도 이 칩이 요즘은 굉장히 이 칩 파트가 많이 들어가는데, 일본의 토요타라든가 닛산이라든가 이런 데가 자기네 자체에서도 만드는데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그게 공급이 할 수 없게 되니까 대만의 TSMC한테 좀 해줄 수 없느냐 하는데, 거기에도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한국하고 관계도 안 좋은데 한국에다가 또 요청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무엇을 하나를 만들더라도 글로벌을 갖다가 중요시하게 여겨가지고 이렇게 니네는 이거 만들고 해서 각 파트 분야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만드는 그런 세상인데, 결국에 무역전쟁이나 이런 것을 시작을 해가지고 그런 문제의 소지를 만들면 결국에 자기네가 손해가 된다는 거. 예전 같으면 자기네가 독자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사용을 한다든가 하면은 굉장히 좋은데, 요즘은
자기네의 그 인건비라든가 이런 걸 계산을 해보면 제작하는 데가 따로가 있고 만들어 가지고 생산하는 데가 따로가 있고 해가지고 이게 골고루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반도체는 뭐 삼성이 한국에서 만든다든가 뭐 해가지고 그걸 싣고 미국으로 와서 여기에서 조립을 해가지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인건비가 싼 동남아나 이런 데에다 보내가지고 태국이나 이런 데서 조립해가지고 완전 제품을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이게 다 다방면으로 틀린데, 일단은 두어야 될 것이, 요즘은 이 공급망이며 이런 파트며 이런 게 모든 각 나라에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와가지고 집약체로 해서 만들어진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요즘은 자기네 독단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싸움을 걸 이유도 없고, 그 공급망 책임 때문에 그것을 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컴퓨터 기초 강좌는 딴 거 없어요. 우리가 이번 시간에 이제 알아볼 거는 컴퓨터의 구성, 컴퓨터의 조립, 그리고 메모리 카드, 마이크로 카드, USB 드라이브, 실기 뭐 이런 순인데, 실기는 그냥 대충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조립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현장 실습은 할 수가 없고 대충 어떻다는 것만 알려드리고, 거기다가 여기서 알려주는 것은 USB 드라이브. 왜 그러냐면 거의 요즘 많이 쓰는 게 이제 USB 드라이브인데, 뭐 SSD라든가, SSD가 도대체 뭐며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가.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 뭐 메모리 카드, 컴퓨터의 이제 파트별로인데, 그런 정도만 알지 깊게는 알려주면 여러분들 굉장히 지루해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한 것만 알려주고 어떻게 돌아간다는 거 그것만 아시면 되고, 컴퓨터의 뭐 재원이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다든가 그런 것만 일단 기초적인 것만 알려드릴 테니까 10주 동안, 첫 시간이지만 10주 동안 거의 10번인데 그렇게 이게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일찍 끝나가지고 저거만 바로 이어가지고 사진으로 들어가가지고 또 사진 10주 정도를 하면 될 거예요. 사진이 좀 분량이 많기 때문에 실제적인 실사를 나가가지고 찍어보고 그거에 대해 가지고 분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주제 삼아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사진도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알려줘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실습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시겠어요. 자, 컴퓨터의 변천사는, 예전에는 컴퓨터가 없었어요. 컴퓨터가 없을 때에는 그냥 우리가 임의로 계산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기도 했고 그래요. 컴퓨터가 만들어진 이유는 우리가 예전에 주판으로 계산을 했죠. 주판으로. 암산으로 한다든가 주판으로 해가지고 아니면 써가지고 계산을 하고 했는데 이게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러다가 새로 뭐 종교 쪽에서는 666이라고 해가지고 뭐 악마의 숫자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이 계산에는 666이 빠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립돼가지고 모든 계산이 또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또 악마의 숫자라고 볼 수도 없어요. 그건 사실은. 그런데 예전에는 이 컴퓨터가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우리가 자주 쓰는 컴퓨레이터, 계산기가 먼저 발달이 돼가지고 이제 이게 나온 거예요. 요즘에도 자녀들이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 공학 컬큘레이터가 따로 있죠. 뭐 80불, 40불 뭐 이 정도로 이제 보통 일반 것은 뭐 5불, 10불이면 살 수도 있지만은 공학 컴퓨터용 계산 루트나 뭐 이런 것을 다 계산할 수 있는 거, 사인, 탄젠트 뭐 이런 거 계산할 수 있는 그런 공학적인 컬큘레이터가 따로가 있어요. 좋은 것은 뭐 100불, 뭐 200불 뭐 이렇게 비싸게 가겠지만 일단은
고등학교 학생들 정도 되면은 그것을 학교에서 아마 가져라고 한단 말이에요. 왜? 그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처음에 초창기 때는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나누기 그거밖에 안 됐어요. 거의 곱하기 이 네 종류만 가지고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IBM이라는 회사가 있어가지고 IBM에서 이제 초창기로 해서 이제 컴퓨터를 이렇게 크게 만들어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그게 이제 점진적으로 발달이 돼가지고 이제 지금의 컴퓨터로 이제 넘어오게 되죠. 그렇지만 모든 이 계산의 기초적인 것은 컬큘레이터 계산기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 예. 예전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림에 이렇게 보시다시피 어때요? 중앙 통제실이 있어가지고 사람이 거기에서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중앙 처리실이 있는 컴퓨터로 해가지고 모두가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서버룸이죠. 서버룸인데 예전에는 별로 용량도 많이 되지도 않고 이렇게 쓰는 데에 비해서 중앙 처리 통제실이 이렇게 무지 컸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니터도 그 당시에는 흑백 모노크롬이나 뭐 그 모노크롬도 후에 나왔지만은 그 당시에 거의 다 흑백으로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앙 통제실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입력만 하게 된 거죠. 그 당시에는. 네. 지금처럼 독단적으로 해가지고 뭐 거기에서 뭐 이렇게 한다든가 일을 한다든가 파일을 빼낸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이 당시에는 우리가 상상도 USB 같은 것은 상상을 못한 거죠. 네. 여기에서 쓰던 저거는 예전에 테이프로 썼어요. 테이프. 지금 우리가 보는 비디오 테이프 같은 그런 스타일로 해가지고 그런 통제장치를 그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끄집어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훗날에 이런 컴퓨터, 기본적인 컴퓨터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플라피를 큰 거, 예전에는 무지 컸어요, 플라피가. 이후에 이제 5와 2분의 1 뭐 이런 플라피가 나왔는데, 이 당시에는 플라피를 집어넣고 거기에다가 레코딩 스타일로 해가지고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쓸 수 있게 해가지고 IBM에서 만들어가지고 이 당시에 이렇게 모노크롬으로 해가지고 모니터하고 해가지고 이 당시에는 엄청 비쌌겠죠 컴퓨터가. 이런 방식으로 나와가지고 많이 사용했어요.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일반 회사에는 없었고 그래도 조금 크다 하는 회사들은 그 당시에 이거 아니면 이것을 많이 썼어요. 이 정도 되는 것은 그 한참 후에 이제 나왔는데 그 당시에는 거의다가 주종이 이런 스타일로 해가지고 저게 컴퓨터구나 하는 것을 우리도 육안으로 보고 그걸 느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컴퓨터에 대한 개인이 가진 생각으로서는 굉장히 상상 이상이었었죠. 앉아가지고 뭐 여성분들 이렇게 치고 있는 거 보면 어우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정도만 알았지 지금처럼 이렇게 쓰다가 못 쓰게 생기면 뭐 길바닥에다 갖다 버리고 앞에 쓰레기통에다 넣고 그게 상상이 안 갔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발전이 돼 가지고 이제 나온 건데 그 다음에 이제 발전해서 나온 게 XT 기종 컴퓨터인데 여기에는 플라피가 이제 5와 2분의 1과 720p 플라피가 들어가요. 작은 사이즈. 근데 이 당시에는 이제 720p 팁을 갖다가 720 플라피를 사가지고 거기다 구멍을 뚫어서 1.44로 만들어가지고 쓰기도 했어요. 근데 이 당시에 XT 나와가지고 쓸 때에는 1.44에 하이덴시티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래쪽 것만 있었지 그렇게 큰 사이즈가 없었고 이러한 케이스에다가 플라피 큰 사이즈 플라피를 갖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이거 못 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거 완전 지금으로 얘기하면 골동품인데 저도 여기에 와가지고 썼던 컴퓨터가 초창기에 썼던 컴퓨터가 이제 XT인데 XT에 이 컴퓨터를 쓰면은 문제가 이제 플라피를 많은 양을 보관을 해야 된다는 거. 네. 그게 문제고 여러 번 쓰면은 플라피가 망가져가지고 데이터가 뭐 날아간다든가. 이 당시에는 데이터가 날아가는 게 많았어요. 지금은 거의 그런 데이터가 없어진다든가 뭐 이런 거 없었지만 이 당시에는 그게 플라스틱 기종의 그 매트리얼이기 때문에 굉장히 얇게 만드는 그런 저거기 때문에 데이터가 없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레코딩하는 그 타임도 굉장히 길어가지고 뭐 이렇게 좀 기다리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속도도 늦고 XT 기반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 당시에는 자체적으로에 들어있는 하드 드라이버가 없었어요. 다 그 플라피로만 썼지. 이후에 이제 하드 드라이브가 장착이 돼가지고 나왔는데 지금이야 뭐 1TB 뭐 500기가 뭐 1TB 이렇게 넘어가지만 이 당시에는 하드 드라이버가 굉장히 막 우리 옛날 도시락 70년대의 도시락 막 이렇게 두꺼운 거 있어요. 그런 도시락처럼 생겨고 굉장히 무거운 하드 드라이버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어떤 것은 5메가 정도 5메가 10메가 그 다음에 20메가짜리가 나왔는데 그게 그 당시에 1000불 1200불 막 이렇게 갔어요. 근데도 그걸 갖고 싶어 가지고 하나 샀으면 하고 그 당시에 꿈의 하드 드라이버였죠. 그러다가 훗날에 이제 20메가짜리가 나오고 40메가짜리, 80메가짜리 이렇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당시에 뭐 게임 같은 거 해봐야 막 키껏 해봐야 뭐 640K 이런 정도니까 그거 가지고도 굉장히 충분히 많이 썼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됐어요? 286하고 386이라는 이제 컴퓨터가 이때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이 당시에도 보통 싼 것은 800불 정도 그 다음에 386 같은 것은 뭐 이제 그 당시에서는 굉장히 최신형 고급 기종이었었죠. 굉장히 최신형 기종인데 286 쓸 때만 해도 굉장히 컴퓨터가 귀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이렇게 보급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스토어 같은 데서 팔지도 별로 안 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때부터 이렇게 하드 드라이버가 장착되고 플라피가 1.44 720p 같이도 쓸 수 있고 5와 2분의 1도 이렇게 플라피를 같이 쓸 수가 있고 스위치도 이제 그때 터보 스위치가 이제 그때부터 장착이 돼가지고 터보 스위치 눌러놓으면 좀 빠르게 돌고 안 그러면 늦게 돌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XT 때는 거의 다 다스 시스템을 썼는데 그냥 거기다가 매뉴얼이죠. 매뉴얼로 해서 이렇게 손으로 쳐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때부터는 윈도우가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해요. 윈도우 3.1 초창기에 나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 5가 나오고 해가지고 뭐 지금까지 이제 윈도우 10 이렇게 발전을 하는데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가 등장한 것과 동시에 이렇게 486으로 가가지고 almost 이제 윈도우 95가 탄생해가지고 쓴 거예요. 그 당시에.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현재 변천사예요. 컴퓨터의 변천사. 네. 그러니까 굉장한 70년대 후반,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거의 30년이죠. 30년 20년에 40년 세월이 지나면서
지금의 여러분이 쓰는 컴퓨터가 탄생해가지고 요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선두주자가 IBM이었어요. IBM을 따라갈 수가 없었죠. 그러다가 이제 일반 이 중국에서 만든 거 뭐 해가지고 이때부터 두르기를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오는데 어때요? 여기서 만들기는 저거는 프로그래머들이 다 하지만 만들기는 거의다가 중국에서 만들어 오고 그랬어요. 요즘에 뭐 무역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거의 본국으로 들어라 해가지고 뭐 다시 들어오기도 하지만 원가 절감이 되니까 이제 아시아 시장이나 멕시코나 이런 데를 해가지고 물건을 그쪽에서 만들고 거기에서 출하를 이렇게 시킬 수 있고 가져와서 팔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탄생한 게 좋은 회사가 탄생한 게 좋은 회사라고 볼 수도 없겠지만 이 당시에 이제 컴퓨터 이제 업계가 뭐 맥, 그 다음에 델, 뭐 HP, 에이서 해가지고 이제 여러 군데가 생겨요. 이 XT 기반 286 이때에는 기껏 해봐야 하드 드라이브 이제 초창기 때 나오는데 마이크로폴리스, 시게이트 뭐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그런 회사들이 생겨나면서 계속 개발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오는 거고 일본에서도 이제 뭐 미쓰비시라든가 아니면 NEC 이런 쪽에서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나오다가 NEC나 미쓰비시는 거의 이제 망해가지고 거기는 하지도 않고 왜 그러냐면 기존에 잘 나가던 회사들이 이런 돈이 많이 들고 회사 재정난을 겪으면서 거의 다 망하고 이 컴퓨터 업종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LA에 있는 코리아타운이나 이런 데 보면은 컴퓨터 업종을 하다가 굉장히 망해가지고 없어지는 그런 회사가 많아요. 뭐 회사인지 뭐 개인이 뭐 업소를 한다든가 하는데 그런 경우도 많고 한 가지는 LA에서 이제 컴퓨터를 파시는 분들이 뭐 거의다가 뭐 도시바나 이런 것을 많이 갖다 놓고 파는데 그게 나중에 훗날에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고치려고 보면 미국 모델이 아닌 캐나다에서 출고가 돼가지고 그쪽에 넘어오는 그런 경향이 많아요. 뭐 500불 주고 샀니, 뭐 600불 주고 샀니, 뭐 해가지고 보면은 나중에 그 드라이버나 이런 것을 받으려고 그 당시에 이제 뭐 뒤에 모델을 친다든가 할 때 보면은 그 모델 넘버를 치면은 미국산 여기서 저거 하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캐나다나 삼국에서 만들어가지고 들여와가지고 그렇게 싸게 팔아가지고 하는 그런 문제도 있었어요 예전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좀 잘 아시고 현재까지는 여기 미국 내에서 제일 많이 쓰는 각 컴퍼니나 이런 데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거의 다 양대산맥이 됐는데 거의다가 델 컴퓨터를 제일 많이 써요. 미국에서는 컴퍼니도 거의 보면 거의 90%가 델이에요. 델. 그리고 이제 맥북이라고죠. 애플 이렇게 사과 이렇게 반쪽 조금 이렇게 먹은 그 아이콘인데 스쿨에서도 어렸을 때부터 그런 쪽에다 도네이션을 많이 해가지고 스쿨에서도 초등학교 같은 데서도 많이 써요. 근데 조금 비싸다는 단점이 있고 프로그램들이 비싸고 하니까 거기다가 일반용을 많이 쓰죠. 컴퍼니에서는 그게 맥이 사실적으로는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디어나 영상을 제작한다든가 음악 쪽에 이런 쪽에 하는 쪽에는 맥이 굉장히 유리해요. 빠르고. 그렇지만 일반용은 오피스에 굉장히 적합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뭐 그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다방면으로 되게는 했지만은 맥킨토시 이 맥을 따라갈 수가 없다. 네. 굉장히 스피드도 늦고 그 대신
컴퓨터가 싸고 장단점이 있어요. 그게 비싼 대신에 굉장히 빠르고 또 자기네 프로그램만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한동안은 같이 사용하는 그런 저거를 하려고 이렇게 트라이도 해본 적도 있고 한데 결국에는 양쪽으로 이렇게 분산돼 가지고 가는데 거의다가 지금은 일반용 PC를 제일 많이 쓴다. 여러분 집에도 대학교를 간다든가 고등학생들이 이거 안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용을 쓴다고 할 때는 삼성 핸드폰을 쓰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아이폰 쓰는 사람들은 아이폰 유저들은 아이폰을 많이 써요. 왜? 그건 눌러가지고 굉장히 쉬워요. 그렇지만 엑스트라 슬롯을 꽂는다든가 핸드폰에다가 뭐 내가 128기가를 샀는데 128기가가 넘어가면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역시 삼성도 문제지 똑같이 그렇게 되지만 삼성 같은 핸드폰은 노트나 이런 걸 보면 엑스트라 슬롯이 있고 노래 갖다가 컴퓨터에다 연결했을 때 파일 빼기가 삼성은 굉장히 쉬워요. 그렇지만 애플 기반의 이런 핸드폰이나 이런 저거는 그 뽑기가 어렵고 자기네 파트로 USB나 이런 것도 자기네 걸로 해서 이제 쓰게 이렇게 만들어 놔 가지고 그게 완전히 분리가 되기 때문에 일반용 걸 갖다가 거기다 낄 수도 없고 어떻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걔네들 걸 갖다가 여기다가 쓸 수도 없고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서로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어떻게 통폐합을 할까 이렇게 하다가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독자적으로 가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일반 PC하고. 근데 삼성 같은 경우는 핸드폰을 가지고 갖다가 요즘은 D타입 둥글게 나오죠. 타입이. 그게 매번 핸드폰이 바뀔 때마다 4년 주기 정도의 그 타입이 바뀌어요. 그 타입들이 이제 예전에 예전 스타일은 타입이 이런 스타일로 이렇게 위쪽과 아래쪽이 이렇게 분리가 됐어요. 근데 요즘 노트나 이렇게 둥글게 나오죠. 네. 타입이 틀려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통으로 쓸 수 있게 이게 이제 지난번에 4년 전에는 거의 다 이걸 많이 썼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이것을 많이 써요. 이제 다음에는 또 뭘로 바뀔지는 모르는데 거의다가 4년 주기 정도의 타입이 이것은 이제 좌우가 없죠. 뒤집어서 끼나 앞에서 끼나 그냥 들어가기 때문에 쉬워요. 예전에는 이게 잘 안 껴지고 이거 해가지고 뒤 꽂는 그 부분 핸드폰이 있으면 그 뒤에 꽂는 부분이 거의 여기가 망가져가지고 못 쓰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예 여기다 커넥터를 껴가지고 그냥 꼈다 꼈다 이렇게 하다가 커넥터만 저거 하는 사람 고장나지 않게 그렇게 보호를 해가지고 하는데 매번 차지하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나간다든가 아니면 선에 끼는 커넥터 부분이 거의다가 망가져 버려요.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다시 개발을 한 게 그러니까 삼성이 머리가 좋은 거예요. 요즘은 차지기를 개발해가지고 올려놓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쓰지를 않게. 그리고 삼성 핸드폰 같은 경우는 엑스트라 슬롯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시큐어 카드를 갖다가 꼈을 때는 256기가 이런 식으로 늘어나죠. 그렇지만 애플 것은 어때요? 저게 없잖아요. 그러다가 2년 전에 나온 게 이제 USB 스타일로 해가지고 갖다 껴가지고 엑스트라 이렇게 쓸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애플 것은 파일 빼기도 아주 귀찮아요. 그거 갖다가 저거 해가지고 또 자기 프로그램으로 들어가가지고 그걸 빼내고 이런 식이고 삼성은 갖다가 뭐
껴가지고 바로바로 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응용할 수 있는 그런 저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눠져요. 애플이냐 삼성이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까지 애플을 뭐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지만은 사용해 본 적도 없어요 또. 근데 이제 보통적으로 나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그 애플을 많이 쓰고 젊은 사람들이 왜? 젊은 사람들은 쉬운 게 좋걸라요. 그리고 사운드나 이런 사운드나 그래픽이나 이런 것은 또 애플이 좋아요. 그래서 애플을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장단점이 있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도 그 장단점 때문에 애플로 갈리는 사람과 삼성이 갈리는 사람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게. 그래서 애플 좋아하시는 분들은 뉴원 나오면 새벽에 일찍 가가지고 줄 서가지고 사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 장단점이 있어. 그렇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쉽고 그리고 자꾸 딴 것도 이렇게 써야 되고 핸드폰에다가 사진이며 이런 것도 많이 이렇게 넣고 다니면서 뺐다 넣었다 이런 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삼성을 쓸 수가 있고 엑스트라 슬롯의 매력을 느껴가지고 이런 걸 쓰는 거지 뭐 그냥 전화하는 건 똑같아요. 이런 매력 때문에 쓰는 거지 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플 쓰시던 분은 계속 애플 쓰고 삼성 쓰시는 분들은 삼성 쓰고 이래요. 그러니까 그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다. 컴퓨터도 역시 일반이고. 자, 지금 이게 이제 애플 맥의 변천사인데 어떤 분들은 맥 애플 하면 그럼 회사가 왜 이름이 틀려요? 똑같아. 네. 맥이나 애플이나 같은 회사를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맥이냐 하냐면 첫 번째 나온 게 이름이 맥켄토시라고 이름이 나왔어요. 맥켄토시. 이 당시에는 초창기 때 이 당시에는 바이러스가 걸리면 주사기로 해서 얘들은 놔요. 네. 그런 스타일로 얘네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게 이 맥은 1984년에 초창기 때 이런 모델이 나왔어요. 네. 그 다음에 86년, 87년 이렇게 이 변천이 이렇게 돼가지고 가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가지고 클래식이냐 아니면 뭐 LC냐 뭐 해가지고 아이맥이냐 해가지고 이름만 이렇게 변천이 된 거예요. 지금까지 결국에 쭉 오다가 맥켄토시 LC까지 와요. 여기 1995년도까지 이렇게 해서 쭉 오다가 아이맥으로 바뀐 것은 1998년부터 형체도 둥글게 이렇게 기존에 얘들은 사각지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아이맥이라는 게 1998년도에 나와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디자인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다가 2000년도 딱 넘어가지고 2002년에 신형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스타일로 이제 일반 PC 비슷하게 이렇게 나오죠. 그렇지만 영상을 제작한다든가 이런데 지금도 웬만한 데 가면 맥을 많이 써요. 영상에는. 근데 일반 유저들은 이것을 쓰지를 못하는 이유가 원체 비싸요. 영상용은.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뭐 4,000~5,000 불 뭐 이러니까 그 이상짜리도 많아요. 왜냐면 그래픽카드에 따라서 다르니까 또. 그리고 얘네는 부수적인 게 비싸요. 뭐 커넥터 하나 살라겨도 얼마, 꼭 자기네 걸 써야 되니까. 그렇지만 여러분이 제파트 가지고 쓸 때와 일반용 뭐 자지 이게 고장이 나가지고 하나 살라고 보니까 제 것은 70불이다. 근데 이베이나 이런 데 보니까 30불짜리도 있어. 그래서 30불짜리를 샀어. 쓰는 것은 똑같다고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틀려요. 네.
그건 뭐 OEM 방식이나 이런 이제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쪽에서 나오는 건데 원 제파트가 굉장히 제대로 되고 좋다는 거. 예. 확실히 그게 틀려요. 걔네가 그래서 자기네 제파트를 이렇게 팔기 위하고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비싸게 받는 거예요. 얘네가. 자, 맥의 변천사는 이렇게 아까는 IBM의 변천사고 맥의 변천사는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이렇게 왔다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위쪽 것은 여러분이 못 봤을 수도 있어요. 네, 지금은 뭐 골동품 그런데 가봐도 뭐 어디 박물관이나 이런 데 가면 있을지 몰라도 일반 저거에서는 보기가 힘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의 기종별인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윈도우 일반 PC는 우리가 이제 운영체제라고 하죠. 컴퓨터를 돌리는 것을 이제 우리가 운영체제라고 하는데 운영체제는 윈도우를 우리가 컴퓨터를 그냥 조립을 했던 만들었던 맥이던 모든 컴퓨터는 그 속에 하드 드라이브에다가 우리가 프로그램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 운영 체계를 돌리면서 우리가 거기에다가 딴 프로그램을 넣어 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컴퓨터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아무것도 작동 않잖아요. 그냥 딱 만들어 놓으면. 그죠? 뭐가 있어야 컴퓨터가 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운영체제를 넣어주는 거예요. 운영체를 넣어주면 어때요? 윈도우 프로그램을 윈도우를 하나 사가지고 윈도우를 깔아줬어. 여러분들은 컴퓨터 살 때 그게 깔아져 나오잖아요. 윈도우 10이.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몰라요. 아, 윈도우 10이구나. 요것만 알지 운영체제가 뭔지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그냥 쓰기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컴퓨터가 만들어진 데에다가 하드 드라이버, 속에 있는 하드 드라이버에다가 운영체제를 이렇게 넣어줘요. 그러면 일단은 이 컴퓨터는 딱 킴과 동시에 여기에서 바이오스가 얘한테 보내가지고 이 운영체제를 구동을 시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때요? 그 윈도우 자체에 거기에 뭐 워드패드도 있고 뭣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많잖아요. 지금 이렇게 나오듯이. 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운영체제 속에다가 이제 뭘 집어넣어요? 여기다가 하드에다가 다시 운영체제에다가 뭘 집어넣죠? 여러분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뭐가 있죠? 마이크로소프트의 뭐 오피스나 뭐 게임을 집어넣는다. 네. 여기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이 운영체가 야, 너 유저가 너를 클릭했으니까 너 오피스 떠 해가지고 떠주는 거예요. 결국에 게임을 누르면 게임이 시작이 되고, 네. 오피스도 이제 이 안에 들어가 보면 뭐가 있어요? 워기 있고, 그 다음에 뭐 엑셀이 있고,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 지금 쓰는 파워포인트가 있고, 네. 이런 식으로 요 안에 이렇게 따로 분리가 되는 거죠. 게임도 뭐 둠이 있고 스트릿 카운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요 안에도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것을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전달이 돼 가지고 하드 드라이버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구동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만에 하나 컴퓨터가 고장이 났다. 그럼 뭐가 고장나요? 얘가 고장날까요? 얘가 고장날까요? 얘가 고장나겠죠.
아니면 얘가 고장나든가. 자, 얘가 고장이 나면 어때요? 여기 하드 드라이버에 있는 것을 다 지워버리면 돼요. 이게 하나의 집인데 이것을 깨끗이 지워가지고 없이면 얘가 없어지는 거죠. 여기 전체가 다. 자, 그 대신 이제 워드나 엑셀이나 파워포인트에 세이브되어 있는 파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파일들이. 요것만 엑스터널 하드 드라이버다가 아니면 USB에다 담아놨다가 다시 다 깔은 후에 넣으면은 다시 여기서 들어가는 거야, 그냥. 간단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다 여러분이 오피스를 해가지고 어디다 세이브 하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져요. 그러면 어디다 세이브 했지 하고 찾으러 다녀야 돼. 네. 자, 여기를 갖다가 하드 드라이버를 포맷을 집을 이제 새로 다 도자를 밀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다시 넣는 과정을 우리가 포맷이라고 그래요. 포맷. 근데 갑자기 쓰다가 뭐 포맷 할까요? 예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지금 컴퓨터들은 지네가 알아가지고 안 되게 하죠. 만약에 컴퓨터에다가 USB를 갖다 꽂았어. 근데 잘못해가지고 포맷 할까요? 했는데 예 하고 눌렀으면 요 안에 있는 게 싹 또 없어지겠죠. 네. 클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맷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컴퓨터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포맷 C. 이게 C예요. C. 또 하나가 그 속에 들어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D가 되겠죠. D나 E 뭐 이런 식으로. 근데 USB가 뭐 E나 F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잘못해가지고 E를 포맷 하시겠습니까? 해서 예 눌렀더니 여기 있는 속에들 그냥 홀라당 다 없어졌어. 포맷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항상 포맷하고 잘못 눌러도 이것을 포맷 하겠습니까? 하고 경고 사인을 줘요. 근데도 그걸 눌렀다, 예스 하고 눌렀다. 그러면 포맷이 돼버리는 거죠. 그 차이예요. 그렇지만 딴 것은 뭐 그냥 이렇게 구동이 되려면 되겠죠. 딴 것은 돼요. 그렇지만 이 포맷은 꼭 여러분한테 다시 되물어요. 왜? 이걸 다 날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yes, no가 나오면 항상 한번 읽어봐야 돼요. 그걸. 그냥 yes 하지 말고 no 하면 상관없으니까. 근데 이것을 포맷을 잘못해서 yes 눌렀는데 아차 싶어가지고 되는 와중에 중지를 시킨다든가 하면 이게 나가버려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USB를 꽂아놓고 포맷하는 도중에 빼버린다.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안 되는데 빼버린다든가 하면은 잘못하면 USB나 하드나 문제가 생겨요. 배색태가 생긴다든가 아니면 왜 그러냐면 물리적으로 이렇게 저걸 하면 안 돼요. 근데 그걸 갖다가 하고 때는 늦은 거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막 대구 작동을 하고 있는데 그걸 갖다 뺀다든가 했을 때 문제가 돼요. 다행스럽게 노 레벨 포맷을 해가지고 섹터를 잘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아무 이상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다가 고장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하드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충격에 굉장히 약해요. 꽝꽝 친다든가 하면 어떻게 돼요? 하드가 나간다. 네. 자, 컴퓨터는 전에 변천사에서 우리가 봤듯이 어떻게 돼? 일반 PC와 맥킨토시, 애플 컴퓨터로 구분이 된다. 네. 프로그램도 틀리다. 여기 프로그램을 여기다 넣고 쓰는 게 아니고 맥킨토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를 사다가 따로 넣어야 된다. 비싸다 이거보다. 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이걸 많이 쓴다. 네.
프로그램도 비싸고 모든 게 비싸다. 파트도 비싸고. 예.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컴퓨터는 두 가지로 분류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 PC와 맥킨토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컴퓨터에 이제 종류가 이제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용도별이에요. 용도별. 요즘은 지금 여기에 하나가 빠졌는데 있네. 태블릿이 이제 저거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것은 그냥 데스크탑 컴퓨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데스크탑. 집에서 애들이나 여러분이 쓰시는 건 그냥 데스크탑. 데스크탑의 장점은 뭐예요? 성능이 노트북보다 좋겠죠, 아무래도. 예? 그리고 성능 확장이 용이하다는 점. 단점은 이동이 어렵다는 거, 커서. 예. 그래서 단점이 이동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스타일로 노트북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쓰다가도 딱 접어가지고 가져가죠, 여러분들. 그렇지만 이렇게 큰 것을 들고 가겠어요? 이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노트북이 개발돼 가지고 나온 거예요. 자, 노트북의 장점 뭐예요? 장점이라고 해봐야 가볍고 휴대하기 편하고 간단하게 쓰기 좋고. 하지만 큰 거보다는 간단하게 쓰기 위한 거니까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얘보다는 성능이 떨어지는데 요즘은 얘하고 성능도 비슷해요. 예. 그 대신 어때요? 성능 확장이 얘만큼 어렵다는 거죠. 예. 자, 성능 확장이 어렵다는 것은 태블릿만 보시면 여러분이 빨리 이해가 돼요. 태블릿을 가지고 다니는데 뭐 하나 헐락해도 되지는 않잖아요. 간단하게 쓸 수는 있지만 연결은 돼가지고 쓸 수는 있어요. 그냥 하는 것은 다 해. 그렇지만 프린터 저거 바로 연결도 시켜야죠. 이 모든 디바이스를 갖다가 연결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능이 확장이 어렵다. 여기다 프로그램을 다시 넣어가지고 쓰려고도 귀찮고 USB 하나 끼려고 보면은 또 그런 것도 불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확장성이 용이하지가 못한 그런 점이 있어요. 아시겠죠? 자, 우리가 이제 좀 전에 얘기했던 운영체계를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오퍼레이팅 시스템이에요. 오퍼레이팅. 우리가 그냥 오퍼레이팅 시스템 하니까 어떤 사람은 또 OS는 또 뭐예요? 그런데 그 약자를 갖다가 그냥 부르기 쉽게 그냥 우리가 OS 제 컴퓨터 고장 났는데요. 그 샵에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OS가 뭐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퍼레이팅 시스템. 윈도냐 아니면은 애플이냐 이걸 묻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묻는 게 OS가 무엇입니까? OS가 윈도우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다. 지금 여기에는 운영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인데 그 사람들이 뭐냐 묻는 이유가 윈도우 10이냐 5냐 몇이냐. 지금 아래 버전은 쓰시는 분들이 없겠죠. 윈도우 90 미니멈 97 이상은 다 가지고 쓰실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컴퓨터를 더 구동시키는 운영체제를 우리가 오퍼레이팅 시스템 OS라고 부른다. 이렇게 같은 얘기다. 자, 컴퓨터가 이제 각종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여러분이 파일을 세이브해 가지고 하는 그런 것을 관리하는 애죠. 관리하는 애. 여러분의 집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드 드라이브에서 CPU하고 이런 것들이 관리를 하는 그런 환경이니까. 그래서 윈도우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 맥 OS 맥킨토시의 오퍼레이팅이 따로 틀리고
그 다음에 리눅스라는 게 있어요. 리눅스는 이제 IT 같은 회사에서 리눅스를 많이 써요. 프로그래머들 이런 사람들은 리눅스를 쓰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 정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일반 PC를 주로 얘기하지 맥킨토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오퍼레이팅 시스템 이제 대충 이제 좀 알아봐야 되겠죠.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예전에 아까 처음 얘기했을 때 뭐라 그랬어요? 컴퓨터 변천사 때 옛날 그 컴퓨터들 XT 이후에 나온 286이나 뭐 이런 때 그런 때에는 우리가 더스라고 해가지고 손으로 매뉴얼로 치고 할 때에는 하드 드라이버 거기에다가 쳐요. 손으로 쳐가지고 썼어요. 예전에는 프로그램 하나 불러내는데도 만약에 오피스 하면 오피스라고 치고 다시 오피스 이렇게 쳐야 오피스 확장 EXE가 열려요. 그게 꼭 그렇게 썼어요. 예전에. 그러다가 그렇게 손으로 매뉴얼로 계속 또닥또닥 매번 쳐가지고 들어가야 되고 이게 귀찮은데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가 윈도우 3.1을 간단하게 또 만들어내요. 획기적인 거죠. 그 당시에는. 이제 그림 스타일로 해가지고 나오는 거지. 그래가지고 윈도우 3.1이 딱 나왔어요. 훗날에 3.1이 나오고 한 2, 3년이 지나니까 윈도우 95가 나왔어요. 그 다음 후에. 그래서 굉장히 또 윈도우 98을, 95를 많이 썼어요. 근데 약간씩 문제가 있어. 가끔 막 튕겨져 나가고 문제가 생겨요. 근데 그 후에 윈도우 98이 나와요. 아주 안정적이야. 문제도 안 생기고. 그러다가 윈도우 2000이 나왔어요. 약간 또 이거에 98에 더 발전된 거죠. 더 갖다 붙여가지고 좋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한동안 2000을 써요 또. 그러다가 갑자기 윈도우 2000이 나오더니 1년 정도 있다가 윈도우 미가 나와요. 그러니까 윈도우 7을 만들기 전에 꼭 그 중간에 끼는 거 있어요. 물건도 여러분들이 뭐 집에 있는 물건도 사기 전에 꼭 매번 이렇게 같이 나오는 거 보면은 이 앞과 이 뒤와 그 다음 거와 꼭 중간에 하나가 문제가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여기서도 꼭 이렇게 윈도우 95 문제, 윈도우 미 문제, 윈도우 7은 좋았는데 윈도우 8은 문제. 이런 식으로 꼭 가운데다 이렇게 껴요. 우리가 차를 타도 캐딜렉 요즘 젊은 세계 노인 양반들이 많이 예전에는 많이 타던 차인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캐딜락을 굉장히 선호를 해요. 쿠션도 좋고 무지 좋은데 캐딜락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예전에 올츠모빌이라는 차가 있었어요. 거기다 테스팅을 해요. 그 차도 잘 팔렸어요. 그래 놓고 거기서 확인 사살을 한 후에 다시 만들어내는 게 캐딜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꼭 중간에 한 번은 다 팔아먹어요. 이런 식으로. 윈도우 7은 굉장히 기반이 좋아요. 근데 그 전에 나온 윈도우 미는 아주 안 좋아. 사람들이 신경질 내고 툭 하면 문제 생기고 하니까 짜증을 내. 맨날 프로그램 지웠다가 다시 깔아야 되고 하니까 문제를 많이 하고 갑자기 블루스크린 떠가지고 컴퓨터가 안 돌아가고 이런 문제가 나. 근데 윈도우 7으로 딱 바뀌었어. 아무 이상 없이 잘 돌아. 너무 좋아.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했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또 윈도우 8이 나와. 여러분들도 많이 쓰셨을 거예요. 윈도우 8은 얼마 전 일이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윈도우 8.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윈도우 8도. 그러다가 윈도우 10이 딱 나오면서
공짜로 줬죠. 다 깔으라고. 네. 그렇지만 그 기간이 딱 지나가니까 이제 돈 주고 사야 되죠. 자, 윈도우를 우리 같은 뭐 일반 사람들은 카피해 가지고도 많이 써요. 근데 외국 애들은 뭐 하는 사람도 또 있겠지. 근데 잘 사요, 걔들은. 네. 윈도우도 멀티 유저가 있고 이렇게 아닌 단일 유저. 그러니까 내가 샀는데 딱 컴퓨터 한 대만 깔아야 되는, 딴 사람 거 못 쓰게. 그런 게 있고, 회사 같은 경우는 200명, 우리 회사가 200명이다 하면 200명을 쓸 수 있는 그런 라이센스를 취득해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만약 우리 회사가 1000명이다 하면 1000명짜리를 사고 해가지고 그 안에서 쓸 수 있게 포맷 해가지고 다시 쓰고 이런 식으로. 예, 이게 다 있어요, 이게. 근데 어느 분이 그걸 물어요. 나는 컴퓨터가 고장나가지고 샵에다 맡겼더니 거기에서 윈도우를 넣어주고 뭐 40불을 받았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요 코너에 not genuine 하고 나온다. 이거 정품이에요? 정품이 아니지. 그게 이게 안 나와야지. 정품들은 그런 게 없어요. 바로 업데이트 주고 저걸 하기 때문에. 근데 해킹 툴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걸 옵시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나와요, 한동안. 근데 어느 날 그게 업데이트 되면서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not genuine 해가지고 이거 가짜다 하고. 그러면 다시 또 해킹 툴을 돌려가지고 싹 옵시면 똑같아요.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컴퓨터 거기에서 라이센스를 뭐 몇 대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받아가지고 깔아주는 분들 있고, 뭐 좋은 해킹 부사가 아예 안 나오게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절대 130, 40불을 투자를 못해. 그냥 다운받아가지고 그냥 몰래 깔 거야. 하시는 분들은 그냥 써도 돼요. 전혀 지장 안 받아요. 단 안 좋은 해커들이 안 좋은 거기에다가 심어가지고 이렇게 주는 다운로드 받게 주는 그런 것을 받아가지고 깔면 안 되겠죠. 네. 그것만 유념해가지고 아무 거고 다운 받아가지고 컴퓨터에다가 집어넣고 써도 무방하다. 뭐 거기다가 뭐 오피스나 뭐 이런 거 웬만한 프로그램들 다 웹사이트에서 받아가지고 쓰는 사람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냥 써도 무방은 하다. 뭐 문제 일어나면 다시 정상으로 만들면 되니까 그렇게 사용해도 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여기서는 거기까지는 얘기할 필요도 없고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얘기하면 되지. 여러분들은 거의 다 그렇게 해서 카피해서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 게 있다 이렇게 생각만 하시면 돼요. 자, 운영체제가 왜 필요한가? 운영체제는 사용자가 편리하게 프로그램을 호환시켜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네. 컴퓨터만 만들어 놓고 운영체제를 못 넣으면 어때요? 돌지도 않겠죠? 켜지기는 하겠죠? 그렇지만 아무 걸 못해요. 이 운영체제를 통해 가지고 오피스도 돌리고 게임도 하고 인터넷도 하고 다 해요. 근데 이 운영체제가 없으면, 얘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살려고 하면 누구를 통해? 부동산을 통하죠. 이 집을 사기 위해서 부동산을 우리가 통하는 거예요. 그래야 부동산을 통해 가지고 내 집에 딸린 사람들 다 데리고 갈 거 아니에요. 큰 집을 샀으면 딸, 아들, 뭐 아들, 딸 해가지고 아들의 손자, 며느리 해가지고 다 들어가서 살 수가 있잖아요, 이 집에. 그러니까 비유를 하면 부동산처럼 이렇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도 운영체제가 사용하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컴퓨터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표준화가 되어 있다. 예, 그래가지고 이 운영체제에 속한 프로그램만 게임, 오피스, 뭐 퀵큰,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드 드라이브가 용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를 넣을 수 있다. 그렇지만 많이는 가지고 돌릴 때에는 메모리도 충분해야 되고 하드 드라이브 용량도 커야 된다. 뭐 용량에 따라 가지고 프로그램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쉽게 100기가 아니 100메가 100기가 뭐 만약에 100기가라고 합시다. 100기가의 하드 드라이브를 가지고 있는데 프로그램을 넣다 보니까 반절이 찼어. 50%죠. 반절이면 50%를 이게 넘어가면 컴퓨터가 어떻게 되겠어요? 약간씩 성능이 저하되겠죠. 떨어져요. 약간씩. 80%가 됐다. 어때요? 더 떨어지겠죠. 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오래 써서 이렇게 찾은 건데 처음부터 많이 넣는 사람이 없어요. 자꾸 쓰다 보면 이게 점성이 적었는데, 자, 인터넷도 사용을 해가지고 인터넷을 우리가 어느 웹사이트에 갔다 오면 꼭 찌꺼기가 나와요. 여기에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 속에, 네. 오퍼레이팅 속에 있던 뭐 하여튼 조금씩은 찌꺼기가 내 컴퓨터에 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한 달 써, 두 달 써 해가지고 1년, 2년 이렇게 쓰다 보면 그 찌꺼기가 여기에 쌓이다 보면 자꾸 컴퓨터가 느려지기도 하고, 애드웨어, 뭐 같은 게 또 둘 수도 있고 해가지고 자꾸 이 컴퓨터가 이렇게 쌓이다 보면 느려져요. 자, 그러면 아까 얘기한 이 하드 드라이브 파일은 다 빼내놓아야겠죠. USB나 만약에 파일이 많으면 엑스터널 하드 드라이브 하나 사가지고 엑스터널 하드 드라이브라 해봐야 500기가짜리 정도 사도 아마존닷컴이나 이런 데에서 보면은 40불에서 50불이면 충분히 사요. 엑스터널 하드 드라이브 조그마한 거, 큰 거 대용량은 필요 없고. 그러면 최소한 500기가에서 1테라를 산단 말이야. 1테라를 사면 이런 것만 하나 써가지고 엑스터널 USB에다가 하드 드라이브를 꽂아 이렇게. 그래가지고 파일만 다 빼내요. 여러분 컴퓨터가 늦을 때 그래 놓고 아까 얘기한 포맷 포맷 C, 이 하드 드라이브를 포맷을 깨끗이 포맷을 해요. 그러면 포맷을 하면 하드 드라이브가 빈집이 되겠죠. 이 속에 빈집 다 옵션을 지웠으니까. 그리고 다시 운영 체제를 하드 드라이브에다 이 윈도우를 넣어줘요. 그러면 얘가 굉장히 가볍겠죠. 뱃속을 다 비웠는데, 네? 얼마나 날아다니지 이제 가벼우니까. 네? 컴퓨터가 어떻게 돼요? 빨라지죠 다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걸 6, 7개월에 포맷 하는 사람도 있어요. 6, 7개월에 한 번씩. 네. 귀찮게는 하겠지만. 보통 우리가 윈도우 하나 컴퓨터에다 집어넣는데 얼마 안 걸려요. 윈도우 집어넣는 것은 인스톨 해가지고 집어넣는 그 시간,
근데 이제 업데이트하는 게 조금 시간이 걸려요. 윈도우 집어넣는 시간은 얼마 안 걸려요. 예전에는 뭐 1시간 이렇게 넘게 걸리고 뭐 2시간도 걸리고 그랬는데 요즘은 윈도우 하나 인스톨하는데 시간이 얼마 안 걸려요. 1시간 이내면 다 끝나요. 근데 윈도우가 하나를 샀어요. 여러분이 윈도우 프로그램을 하나 사가지고 아니면 카피를 한 것을 뭐 넣던 운영체제를 갖다가 집어넣었어 컴퓨터에. 그러면 인터넷이 연결이 되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다운을 줘요 자꾸. 왜 그러냐면 이 OS가 처음에 나올 때는 이런 상태였지만 자꾸 해커들이나 이런 애들이 자꾸 여기를 뚫으려고 이렇게 뚫다 보니까 구멍이 날 거 아니에요. 여기 구멍이. 여기도 구멍 나고.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걸 알고 자꾸 이걸 막는 패치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운을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요? 받아야 되겠죠. 이 운영체제에 필요한 거 자꾸 업데이트를 주는 거예요. 네. 어떤 때 보면 막 사용하다 보면 업데이트라고 딱 이게 뜨죠. 그래가지고 눌러놓으면 컴퓨터를 끄지 마십시오. 완료될 때까지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이제 하는데 이 운영체제가 정상적이지. 처음에 살 때는 완전한 것을 줬는데 자꾸 문제 있는 데를 얘네가 자꾸 더 좋게 업그레이드하고 해가지고 하나의 운영체제를 다시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꾸 이 컴퓨터에다가 업데이트를 주는 거예요. 이 업데이트를 줄 때 이게 진짜가 아닐 때는 not genuine 해가지고 이 코너에 뜬다겠죠. 이 코너에 여기에 딱 나와요 글씨가. 네. 그 차이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안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동으로 이렇게 밖에 해놓고 쓰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여러 사람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과거와 현재의 운영체제의 비교인데 예전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디렉토리 dir 약자로 해서 dir 치면 쫙 넘어가면서 이 컴퓨터 C의 하드드라이브 속에 이렇게 원못이 있다는 게 딱 나와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깜빡깜빡하고 커서가 그러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또 치죠. CD 이렇게 치고 엔터 누르면 또 여기서 움직이죠 자꾸.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초창기 운영체제는 다스 운영체제 초기에는 그렇게 썼고 그 후에는 윈도우 3.1이 나와가지고 이제 변해가지고 이제 직접 명령체제로 이렇게 뭐 예전에는 플라피나 이런 것을 썼지만은 후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림을 해서 클릭해가지고 이렇게 쓰게 만든 지금 현재의 운영체계다. 예. 아시겠죠? 그리고 운영체계의 이제 선택은 초이스는 여러분들 이제 목인데 일단은 일반 PC를 사는 사람들은 다 윈도우예요. 윈도우. 이 윈도우. 뭐 7이 됐든 뭐 8이 됐든. 근데 새 컴퓨터에다가 7 넣을 일은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컴퓨터를 사면 거기다가 요즘은 넣어줘요, 거기 속에다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컴퓨터만 사가지고 가면 그냥 윈도우 10이 바로 키면 구동이 돼요. 그리고 요즘은 잘 돼 있어서 컴퓨터 본체에 보면 넘버가 있어요. 딱 서비스 넘버하고 윈도우 태그 넘버가 있어가지고 그런 거 걱정 않고 포맷을 해도 그 넘버를 넣을 수 있게 이렇게 넣으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될 수 있게 됐어요. 예전에는 델크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그게 따라왔어요. CD가. 지금도 뭐
카페인들은 따라오는데 그걸로 다시 이렇게 다시 넣을 수 있게 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한번 바잉한 오퍼레이팅은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윈도우 7까지는 끊겼다는 거. 윈도우 7은 지원을 안 해줘요 지금. 작년에 제가 얘기했었죠. 윈도우 7은 앞으로 지원을 않는다 해가지고 지금은 윈도우 7 써도 상관은 없지만 바이러스에 취약한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서 지금은 거의 다 윈도우 10을 쓰니까 윈도우 10을 기반으로 한다. 컴퓨터 주변 기기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컴퓨터 주변 기기는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